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한국이 드디어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가스터빈 기술은 워낙 까다로워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정도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때 가스터빈이란 엔진 동력원으로 기계를 돌릴 때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산업 전반에 쓰일 수밖에 없는 핵심 부품입니다. 가스터빈이 발전기에 사용되면 270mW로 자그마치 25만 가구의 전력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스터빈 기술은 워낙 21세기의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보유한 4개국은 그간 가스터빈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해서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가스터빈 기술이 없었던 탓에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왔는데요. 국내 발전소에서 가스터빈 AS가 필요할 때 해외 업체들은 국내 발전소 직원들이 AS 작업 상황을 볼 수 없게끔 차단막까지 치고 작업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기술은 산업과 공업에 있어서의 핵심 기술이자 까다로운 기술로 해당 국가가 얼마나 첨단 기술이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이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 국산화로 인해 가스터빈 기술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최근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는 상황이기에 가스터빈이 친환경 시대로의 도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터빈은 원전을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인 LNG 발전에서 핵심적인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국산화한 두산중공업의 입장에선 국내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가능한 어마어마한 시장을 넘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가스터빈을 만들 때는 부품 수만 4만여 개가 필요한데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가스터빈 개발에 필요한 부품 때문에 국내의 200여 개의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했다. 그만큼 국내 산업 전반에 새로운 생태계가 될 것이라며 가스터빈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시장이 생긴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때 현재 국내에 있는 가스터빈은 총 150기로 당연히 모두 수입산입니다. 가스터빈은 마하 1.3에서 1.4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1500도 이상의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때문에 가스터빈을 만들 때는 1500도 이상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초내열 합금 소재로 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이 가스터빈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외에도 정교한 기술들이 모두 집합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선진 기술의 끝판왕이 바로 가스터빈 기술인데요. 이광열 두산중공업 상무는 가스터빈 개발과 설계는 항공기 제트 엔진보다도 훨씬 높은 기술력을 요구한다며 국산화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가스터빈 사업은 그동안 한국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연구 개발 비용으로 투자된 금액만 무려 1조 원이 드는 데다가 원천 기술이 없던 한국으로서는 기술 개발의 첫 시작조차 막막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은 이탈리아의 가스터빈 개발 회사와 M&A를 추진했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가스터빈은 국가 핵심 전략 사업이라는 이유로 M&A를 막았고 결국 방법은 독자 개발밖에 없었습니다. 목진원 파워서비스 비지 부사장은 2000년대 후반 원천 기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 속에서 가스터빈 사업을 마지막 플랜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하나같이 가스터빈 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한국을 비웃으며 2차 대전 때 제트 엔진조차 만들어보지 않은 국가가 어떻게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하느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의 주특기가 나오죠. 남이 비웃든 말든 묵묵히 우리 길을 걸어 결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겁니다. 두산중공업은 이에 굴하지 않고 21개 대학과 361개의 중소기업 협업 등을 통해 설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결국엔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가스터빈은 지금도 산업 전반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나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으로 대표되는 LNG 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한국은 애초에 LNG 발전소를 잘 만드는 걸로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이에 따라 설비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기 때문에 가스터빈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이 상황은 탈원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원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폭발하는 수요를 한국이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산업 발전용 LNG 가스터빈 시장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점유율의 많은 파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돈을 갈고리채 긁어모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기술은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방산업계에서는 지금 국산화에 성공한 가스터빈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용 가스터빈 개발까지 이루어진다면 인공위성이나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며 한껏 들떠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그야말로 동력원이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제트 엔진 역시 발전용 가스터빈이 핵심 기술입니다.
즉 한국이 전차나 전투기의 엔진까지도 국산화할 수 있는 단계에 한 걸음 더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언제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분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반도체 산업과 스마트폰 사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유능한 인재들을 돈으로 유혹해 기술을 빼갔던 걸 생각하면 도적대가 따로 없습니다. 가스터빈 기술은 아주 어렵사리 국산화에 성공한 기술임과 동시에 핵융합 기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30-40년 동안 전 세계가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동력원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오랫동안 시장을 넓힐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인데요. 때문에 중국이 이 기술에 탐을 내며 벌써부터 어떻게 하면 뺏어갈지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사실 중국이 현재 한국의 기술을 노리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인도 중국 국경지대인 라다크에서 양측 군인들이 대규모의 근접전을 벌였는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인도 측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분노에 차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도와 달리 중국은 최근 해당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한 것이 위성사진에 의해 확인되어 의아함을 자아냈는데요. 이에 대해 인도의 언론 매체들은 중국의 병력 철수의 이유로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K9 자주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K9 자주포 10대와 파키스탄의 중국제 PLZ-05 자주포 36대가 포격전을 벌였는데 정작 큰 피해는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던 파키스탄이었고 중국제 자주포는 엉뚱한 곳만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열등한 수의 K9이 PLZ-05를 완패시켜 개망신을 준 사건으로 마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떠오르는 결과인데요. 중국으로선 당연하게도 K9을 가지고 있는 인도를 피해 병력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항할 목적으로 미국이 결성한 쿼드 A런인 호주 또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K9 자주포를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진 않기 때문에 육지에서의 위협이 없는 듯 보이지만 정작 호주판 국방백서인 2020년 국방전략갱신에는 호주가 중국을 사실상 적국으로 간주하는 표현을 넣으며 대중국 공격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국방부는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공급자로 K9 자주포를 선정해 육군 화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안보 정책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야욕에 대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길러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박재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자신들을 때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호주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라며 해군뿐만 아니라 지상군 화력까지 키워 미국과의 합동 작전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인도와 호주 모두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핵심 무기체계로 K9 자주포를 앞세웠다는 점입니다. 졸지에 중국에서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얍삽한 중국이 분명 한국의 군사기술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을 노려 자신들의 허술한 육군 무기체계를 보완해 적군인 인도와 호주에 맞서고자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가 전 세계가 두려워할 정도로 미친 듯이 증강되고 있지만 그에 발맞추어 중국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방안을 자세히 고민해볼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